내가 한국을 건드리다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 태국의 명문가 출신이자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인 아난 차이차이는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단 한 줄의 글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주목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국에서 엘리트로 자라며 성공만을 경험해왔고 자신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학문적 성취와 세계 각국에서 열린 포럼에서의 활약은 그를 더욱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하든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며 그것이 설령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라도 그 논란마저도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한국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린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한국을 지지하지 않겠다. 그들의 문화는 지나치게 상업적이며 한국 사람들은 차갑다. 그들의 대중문화는 진정성이 없다. 이 글은 한밤중에 올려졌지만 그의 예상대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댓글과 공유 수가 수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아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세상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느낄 거야. 그러나 아난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직면하게 될 거대한 반발이었습니다. 특히 K-pop 팬덤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격렬했습니다. 그들은 아난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하며 그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편견의 찬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게 겨우 이거냐? 한국의 대중문화를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닫아라. 수많은 비난이 그를 향해 쏟아졌고 아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혹감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결국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이때 한국 언론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그의 발언을 다루며 그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한 유명 평론가는 방송에서 그를 향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난 차이차이는 한국을 비판하며 그가 마치 세계적인 선구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뱉은 말은 오히려 그의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한국 대중의 반응도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SNS에는 샤바난 사과의 해시태그가 트렌드로 떠오르며 아난의 발언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가 공격한 K-pop은 전 세계 팬들을 결집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단순한 팬덤 차원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와 자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아난을 성토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의 발언은 수백만 명의 한국 팬들을 모욕한 겁니다. 아난은 점차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겨냥한 비난을 더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극도로 불평등하며 그들의 사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나와 같은 외국인들이 그 안에서 살아남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가 이런 주장을 펼칠수록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심지어 태국 내에서도 그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아난이 태국에서 유명한 정치가 가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태국 언론은 그의 발언을 크게 보도하며 그가 국제적 무대에서 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난은 한국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태국도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그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정치 평론가는 아난의 발언을 두고 그는 젊은 엘리트로서 자신이 세계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의 발언은 순진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의 한 매체는 아난 차이차이의 발언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아난은 드디어 자신의 발언이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을 비판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국제적 인물로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그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의 신념이 이제껏 얼마나 얕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아난 차이차이의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 그는 자신의 이미지가 망가졌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비판이 옳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오해해서 비롯된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버드 국제관계학 마이클 교수가 그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아난, 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지만 비판을 하려면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보는 건 어때? 이번엔 좀 더 깊이 경험해보면서 말이야. 이 제안은 아난에게 충격적이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하라고? 지난번 한국 방문 때 느낀 차가움과 불편함을 떠올리며 당장 거절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도 했다. 결국 그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겠다는 각오로 말이다. 서울행 비행기에서 아나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차가워. 그들의 문화는 과도하게 경쟁적이고 외국인을 배척해. 그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며 한국에 도착해서도 그런 부분만 보려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공항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정돈되고 깔끔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공항 곳곳에서 안내를 도와주는 직원들의 친절함에 그는 적잖이 당황했다. 겉모습만 좋겠지. 친절한 척하는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할 때도 그는 지하철의 청결함과 시간 엄수에 놀랐다. 미국의 대중교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는 이를 단순히 잘 꾸며진 외형으로만 치부했다. 겉만 번지르르하군. 내 경험을 뒤집을 만한 건 없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 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아나는 인턴십을 하게 될 대기업 사무실로 향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한국의 기업 문화를 통해 비판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한국의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만난 직원들은 아난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했고 아난에게도 친절하게 다가왔다. 업무 첫날 한 팀원이 다가와 말했다. 아난 씨,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저희 팀이 돕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난은 잠시 멈칫했다. 도와준다니? 이렇게 이기적인 사회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그는 속으로 의심했지만 겉으로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아나는 이를 단순한 거칠애로 여기며 직원들의 배려를 의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 인턴십 첫날의 점심시간, 팀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아나는 김치를 처음 마주했다. 그는 음식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이게 뭐지? 이렇게 매운 음식이 어떻게 인기를 끌지? 아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다. 팀원 중 한 명이 아난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으며 물었다. 김치 처음 드시나요?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지만 한국의 역사가 담긴 음식이거든요. 그 팀원은 김치의 역사와 한국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나는 고민 끝에 김치를 한 입 먹어봤다. 처음엔 매운맛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숨겨진 풍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나는 자신이 한국 문화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을 느꼈다.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역사가 담겨 있다면 자신이 간과했던 다른 부분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아나는 인턴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처음엔 자신감 있게 임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로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아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이제 끝났어. 나 때문에 다 망쳤어. 그는 불안과 좌절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순간 팀원들이 빠르게 아난을 돕기 시작했다. 아난, 괜찮아요. 우리 팀은 서로 돕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함께 해결해봐요.
팀원들은 아난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했다. 이 경험은 아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가 한국의 경쟁적이고 차가운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협력과 배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것이다. 이때부터 아난은 자신이 가진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난은 이제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그저 이기적이고 차가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관계와 배려가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발언을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나는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조금씩 더 알아갔다. 처음에는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아직도 그는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난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아난이 참여하고 있던 대규모 프로젝트는 회사의 주요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압박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어딘가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프레젠테이션 당일이 다가왔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아난 역시 프레젠테이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준비한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데이터가 잘못 들어간 것이었다. 그 자료는 클라이언트가 가장 관심을 가질 핵심 내용이었고 이를 놓친 것은 치명적이었다. 아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회의실 안은 갑자기 정적이 감돌았고 클라이언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바라보았다. 아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다 망쳤어. 그의 머릿속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찼다. 아나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아나는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제 끝이야. 나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거야. 자책과 좌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국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은 나와 맞지 않는 곳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그때 팀 리더가 아난에게 다가왔다. 아난,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리더는 아난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아난은 팀 리더의 따뜻한 말에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실수했는데도 이렇게 말해준다고? 그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다. 팀원들이 단지 그를 위로하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국엔 내가 책임을 다 지게 될 거야. 하지만 리더의 표정은 진지했고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다. 리더는 팀원들을 소집해 어떻게 자료를 다시 준비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한 명은 클라이언트에게 연락해 시간을 벌었고 또 다른 팀원은 밤을 새워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자료를 수정했다. 아난도 그들과 함께 남아 새벽까지 문제 해결에 동참했다. 팀원들은 아난을 전혀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도우며 일을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한 팀워크가 발휘되었다. 아난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한국 사회의 차가움과 이기심이라는 편견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협력과 배려가 중심이 된 사회였다. 아나는 이제껏 자신이 외면해온 그들의 진정성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수정된 자료로 다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클라이언트는 매우 만족했고 계약은 무사히 성사되었다. 아나는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단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배웠다는 점에서 더 큰 한도를 느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한 아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편견을 돌아보았다. 한국은 이기적인 사회가 아니라
실수를 포용하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였다. 아나는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아나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팀원들이 모두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협력적인 곳이라는 걸 배웠어요. 팀원들은 아난의 고백에 미소를 지었다.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함께해서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팀원들은 아난의 진심을 받아주었고 그들은 그 순간 더욱 가까워졌다. 아난은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처음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한국을 비판했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그에게 그저 외국의 한 나라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준 소중한 경험의 장소로 남게 되었다. 아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을 다시 마주한 순간 그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떠올랐다. 그때의 아나는 불신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곳이 그저 차갑고 낯선 공간이라고만 여겼다. 그러나 지금 공항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여전히 북적이는 사람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풍경은 변함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과 질서, 그리고 배려가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단지 외형만 보고 판단했었지. 아나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듯 생각했다. 그가 느꼈던 한국의 차가움은 사실 자신이 만든 벽이었고 그 벽을 허물고 나서야 비로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보였다. 체크인을 마친 아나는 탑승 대기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은 그저 차갑고 이기적인 사회가 아닌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뒤 아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불만과 편견을 털어놓았던 그가 이제는 진심을 담아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는 이제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다. 잠시 후 아나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렸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과 오해가 어떻게 깨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새삼 실감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짧은 인턴십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협력과 배려가 무엇인지 몸소 배웠고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깨달았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문화를 만날 때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은 앞으로 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서서히 올라가며 한국의 풍경을 서서히 뒤로 물러나게 했다. 아나는 창밖을 응시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어. 이곳은 나에게 더 많은 배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을 하신다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